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방과 후의 성악 연습실. 왁스 냄새와 낡은 피아노의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거대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길게 누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고하윤은 그 햇살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하며 소리 없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낡은 헤드셋이 씌워져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학교의 유령이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예술 영재들이 모여드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고하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아이들은 그녀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걸레질을 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헤드셋 너머로 희미하게 그러나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는 듯 했다. 환청일까? 하윤은 눈을 감았다. 7년 전 엄마 차진영 이 마지막으로 흥얼거렸던 노래. 그 기억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아서 떠올릴 때마다 심장을 핥히었다. 그때였다. 야,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꽂혔다. 하윤은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모르는 척 헤드셋 볼륨을 높이는 신용을 하며 다시 걸레를 움직였다. 하지만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고 귓가에서 헤드셋이 거칠게 벗겨졌다. 번거리도 음악은 듣나 보네. 목소리의 주인은 이유리였다. 무용과 최고의 스타이자 이 학교의 여왕. 완벽하게 세팅된 긴 머리 명품 교복 위에 걸친 값비싼 가디건, 그리고 그녀를 호위하듯 둘러싼 2명의 친구들까지. 유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하윤의 손에서 빠져나간 헤드셋이 바닥에 떨어져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낡은 운동화 끝만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 그것이 하윤의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다. 재미없게 말 좀 해봐 고하윤. 내 목소리 까먹겠어. 유리의 친구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원래 목소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걔네 엄마처럼. 엄마라는 단어가 하윤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유리는 하윤의 반응이 지겹다는 듯 하품을 했다. 됐어, 가자. 이런 애 상대해서 뭐해. 먼지나 옮지. 유리가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연습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다. 한때는 잘 나가는 프로듀서였지만 지금은 의욕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악교사 김성호였다. 그는 피곤에 절은 얼굴로 유리와 하윤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서류를 뒤적였다. 연습실에 볼 일 없으면 그만 나가봐라. 유리는 김성호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바닥에 떨어진 하윤의 헤드셋을 구둣발로 한번 툭 찼다. 그리고는 유령처럼 서 있는 하윤의 귓가에 속삭였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들이 나가고 연습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윤은 천천히 몸을 숙여 산산조각난 헤드셋을 주워 담았다. 괜찮아. 익숙한 일이었다. 그녀는 부서진 헤드셋 조각들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이들은 모를 것이다.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비명이 감춰져 있는지. 며칠 후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학교 축제 준비로 들뜬 분위기 속 성악과 담당 교사인 김성호는 우연히 빈 연습실을 지나게 되었다.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은 이미 대형 기획사에서 채갔고 남은 아이들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의 눈에 더 이상 원석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그의 귓가에 아주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였다. 전문적인 발성은 아니었지만 그 음색에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맑은 샘물 같은데 그 깊은 곳에는 슬픔이 고여있는 듯한 목소리. 김성호는 홀린 듯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연습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고하윤. 학교에 유령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 없는 그 아이가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엄마의 노래였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자신과 엄마만을 위한 작은 위로처럼. 김성호의 심장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목소리, 저건 진짜였다. 가공되지 않았지만 완벽한 보석. 그는 녹슨 기계처럼 멈춰있던 머리를 필사적으로 굴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를 무대에 셀 수만 있다면.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한편 이유리는 아버지이자 타피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이병훈과 통화 중이었다.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이번 축제 제가 제일 돋보일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돋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압도적이어야지. 그리고 네 발밑에 거슬리는 건 미리 치워버리는 습관을 들여라. 유리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거슬리는 것. 문득 며칠 전 연습실에서의 고하윤이 떠올랐다. 그 죽은 듯한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그때 한 가지 악랄한 아이디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유리의 입가에 아름답지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곧장 교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전교생이 모인 강당.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서서 다가올 학교 축제에 대해 지루한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윤은 강당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특히 이번 축제의 개막 무대는 아주 특별한 학생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유리일 거라 모두가 생각했다. 오랜 시간 힘든 일을 겪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학생에게 용기를 주고 다 함께 격려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무대입니다. 이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하윤은 아무 생각 없이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이름이 불렸을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개막 무대는 성악과 2학년 고하윤 학생입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강당을 감쌌다. 그리고 곧 모든 학생들의 고개가 일제히 맨 뒷줄 구석으로 향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하윤에게 박혔다. 하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피가 얼어붙고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낮은 웃음소리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 혼란 속에서 하윤은 보았다. 저 멀리 앞줄에 앉은 이유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완벽한 함정이었다. 조용히 숨어 지내던 유령을 화난 무대 위로 끌어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망신을 주려는 계획. 하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김성호였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어딜 가? 전 못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온 하윤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성호는 하윤의 팔을 놓아주지 않은 채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담아 말했다. 거부할 권리 없어. 이건 학교의 명령이다. 그날 밤 고하윤은 꿈을 꾸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오직 무대 중앙에 선 엄마 차지영의 모습 위로만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는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은색 마이크를 쥔 채. 하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고 아름다운 얼굴 위로는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하윤이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고 무대를 비추던 조명마저 서서히 꺼져갔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 하윤은 보았다.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입모양이 정확히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것을. 도망쳐. 안 돼.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악몽의 잔상은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할머니 오순자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손녀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기색을 모두 읽어낸 뒤였다. 하윤이 밥을 깨작거리는 것을 지켜보던 순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 있구나. 단정적인 말투였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어제 강당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축제, 개막 무대,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어있던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만 들고 있던 접시를 놓치고 말았다. 쨍그랑 접시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다. 절대 안 된다. 순자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내 엄마가 걸었던 그 지옥 같은 길, 내가 두 눈 뜨고 있는 한 다시는 못 밟게 할 게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거의 공포에 가까운 절규였다. 하윤은 할머니의 격렬한 반응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을 들고 나왔다. 덜컹. 괴짝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조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순자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손때 묻은 은색 마이크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마이크 그릴 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선은 끊어져 있었다. 망가진 꿈의 유해 같았다. 내 엄마의 첫 데뷔 무대, 그리고 마지막 무대에서도 함께했던 마이크란다. 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내 엄마는 이 마이크에 자기 영혼을 담아 노래했어. 세상이 자기 노래를 몰라줘도 진심만은 통할 거라고 믿었지. 바보같이. 하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차가운 마이크를 만져보았다. 찌그러진 그릴 위로 엄마의 눈물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엄마의 부서진 꿈의 무게가 고스란히 하윤의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날 학교는 하윤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등 뒤에 와서 박혔다. 제가 진짜 노래한대. 내기할까 10초도 못 버티고 울면서 내려온대 100원. 비웃음과 노골적인 조롱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식당에서도 교실에서도 그녀의 주변 방향 1미터는 아무도 앉지 않는 공터가 되었다. 하윤은 다시 헤드셋을 썼지만 부서진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새어 들어왔다. 점심시간 하윤은 식판을 들고 늘 앉던 구석자리로 향했다.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머,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드리워졌다. 이유리였다. 그녀는 마치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리더니
들고 있던 얼음물을 그대로 하윤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촥!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올 법한 순간. 하지만 하윤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머리에서부터 교복 블라우스를 적시며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한 차가운 충격에 그녀는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굳어버렸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이쪽을 향했다. 유리는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가렸다. 어머,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그녀는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젖은 생쥐꼴이 된 하윤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모두에게 들릴 만큼의 크기로. 하긴 내 꼴이 너무 더러워 보여서 좀 씻겨줘야 할 것 같았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식당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어떤 아이들은 대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숙였다. 뜨거운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모든 것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엄마의 꿈 망가진 마이크 그리고 할머니의 절규가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 하윤의 안에서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눈물을 글썽이던 눈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공허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눈빛의 유리는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늘 겁에 질려 있던 유령의 눈이 아니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식판 위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시선들을 뚫고 이유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침내 네가 한 짓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도망치듯 허둥거리는 발걸음이 아니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이었지만 그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곧고 단호했다. 하윤은 식당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식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당황한 유리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찬물에 빠진 나비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흠뻑 젖은 날개를 말리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축제 당일의 대기실은 전쟁터였다. 화장품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땀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고하윤은 가장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낡은 교복 차림의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손 안에는 차갑게 식은 엄마의 망가진 마이크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어머, 우리 개막 가수 아니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이유리가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완벽한 무대에 화장을 마친 유리의 얼굴은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눈에는 칼날 같은 조소가 서려 있었다. 온몸으로 물벼락 맞던 꼴보다는 낫네. 기대하고 있을게. 온 학교가 내 재롱을 기다리고 있거든. 유리는 경멸의 시선을 던지고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대기실로 사라졌다.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식당에서의 굴욕, 엄마의 눈물 어린 악몽, 그리고 할머니의 절규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래, 이건 재롱이 아니야. 이건 나의 전쟁이다. 다음은 개막 무대입니다. 성악과 고하윤 양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의 외침에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주머니 속 마이크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놓고 무대를 향해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사형장으로 향하는 걸음처럼 무거웠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학생들. 그들의 웅성거림이 거대한 소음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쟤 맞아. 진짜 나왔네. 옷골 좀 봐.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들. 하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섰다. 무대 아래 객석에 앉은 이유리가 친구들과 함께 노골적으로 웃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무대 뒤편에서는 김성호 선생이 팔짱을 낀 채 무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반주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하윤의 귀를 파고든 것은 익숙한 발라드 선율이 아니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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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강렬한 비트, 현란한 신시사이저 사운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댄스곡이었다. 하윤과는 단 한 조각도 어울리지 않는 완벽히 조롱하기 위해 선택된 곡. 강당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한 아이들의 폭소가 파도처럼 터져 나왔다. 뭐야, 쟤 춤추는 거야. 대박 이유리가 제대로 한 건 했네. 하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것이 이유리가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었다.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 무대 위에서 바보처럼 서 있다가 내려오게 하려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귓가에 엄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도망쳐. 아니, 도망치지 않아.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무대 뒤편 음향 부스를 향해 단호하게 손을 들어 X자를 그렸다. 음악을 끄라는 신호였다. 음향 담당 학생은 당황했지만 무대 위 소녀의 절박하고도 단호한 눈빛에 홀린 듯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음악이 뚝 끊겼다. 강당을 뒤덮었던 폭소와 시끄러운 음악이 사라지자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이유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고 하윤은 마이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엄마의 자장가만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7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녀를 지탱해준 유일한 멜로디.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바람이 잠드는 창가에 앉아 아무런 반주도 없는 오직 그녀의 목소리뿐이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변했다. 그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었다. 한 방울의 슬픔을 머금은 수정처럼 맑고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 안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웅성거리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조롱하던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손들이 스르르 내려갔다. 이유리의 아름다운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저런 목소리가 저 아이에게서 나올 리가 없었다. 무대 뒤편의 김성호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팔짱을 낀 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났다.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을 봐왔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이건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 그 자체의 울림이었다. 하윤의 노래는 계속되었다.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했던 자신의 서러운 세월이 모두 녹아 있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수록 목소리는 더욱 애절하고 간절해졌다.
몇몇 여학생들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긴 여운이 강당을 감쌌다. 몇 초간 정말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완벽한 정적. 그때였다. 객석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박수소리. 그것을 신호탄으로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폭발이었다. 하윤은 그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뜨거운 갈채에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 타피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병호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돌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한 비서가 다급하게 영상을 재생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영상입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축제 영상인데 이병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화면을 무심하게 내려다봤다. 낡은 교복을 입은 초라한 소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런 게 뭐 대수라고. 그가 코웃음을 치려는 순간 화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노래하는 소녀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순간 이병훈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서 있었다. 너무나도 닮은 얼굴, 그리고 영혼을 파고드는 저 목소리.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병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차지영, 폭풍 같았던 무대가 끝난 다음 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하윤이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모세의 기적처럼 아이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어제의 노골적인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외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수근거림만이 가득했다. 저 애야, 어제 그 애. 목소리 진짜 소름 돋았어. 영상 봤어. 조회수 벌써 10만 넘어. 하윤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는 않았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교실 문 앞에서 이유리와 마주쳤다. 유리의 얼굴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엉망진창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다. 고하윤. 유리가 이를 악물고 불렀다. 내까짓게 운 좋은 줄 알아.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제 식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유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리의 자존심을 찔렀다. 유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교실에서는 김성호 선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탐욕과 흥분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하윤아. 그는 평생 처음인 것처럼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어제 무대 정말 대단했다. 내 안에 그런 보물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선생님이 미처 몰라봐서 미안하구나.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하윤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바로 그날 오후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문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쥐락펴락하는 타피 엔터테인먼트의 로고가 선명했다. 차문이 열리고 잘 빠진 수트를 입은 이병훈 대표가 교장의 극진한 영접을 받으며 교내로 들어섰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교장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첨했다.
이병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학교에 숨은 인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의 K-팝을 이끌어갈 원석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 같은 기업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 고하윤이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창문에 매달려 대한민국 연예계의 제왕을 훔쳐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윤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왜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를 교장실 문을 열자 이병훈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자한 삼촌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네가 고하윤 학생이구나.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낫구나. 목소리만큼이나.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는 달리 그의 눈은 마치 감정사처럼 그녀의 가치를 차갑게 뜯어보고 있었다. 하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만남은 짧게 끝났지만 이병훈은 학교에 거액의 발전 기금을 약속하며 고하윤 학생의 재능을 키우는데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하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할머니에게 전해야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싸늘하고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 거실 소파에 할머니 오순자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켜져 있는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병훈 대표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방문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미소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 하윤이 다가서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놈, 저 악마 같은 놈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순자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수술실 앞을 지키는 하윤의 머릿속은 온통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나 때문에, 내가 무대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할머니가. 얼마 후 의사가 나와 급성 심근경색이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다고 알려주었다. 하윤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중환자실로 들어섰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든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나도 차가웠다. 그때였다. 잠들어 있던 순자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악몽을 꾸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헛소리가 새어나왔다. 안 돼. 진영아, 가면 안 돼. 하윤은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놈이야, 이병훈, 저 악마가 내 엄마를. 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 스캔들, 더러운 제안, 거절하니까 우리 진영이를 벼랑 끝으로 목소리를 빼앗고 영혼까지 죽였어. 저놈이. 꽝. 하윤의 머릿속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죽음, 할머니의 반대 이유리의 괴롭힘, 그리고 이병훈의 갑작스러운 호의.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가장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 남자가, 이유리의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였다. 하윤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병원 바닥의 한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진실의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다음 날 하윤은 핏기 없는 얼굴로 타피 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대표실은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왕의 집무실 같았다. 이병훈은 어제와 똑같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래, 생각해봤느냐. 내 할머니께서는 괜찮으시고.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하윤은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었는지 이병훈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다. 그는 거대한 원목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하윤의 앞으로 스윽 밀었다. 내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이루게 해주마. 계약서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 대비와 동시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하는 악마의 계약서. 이병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스타로 만들어주지. 그러니 서명하거라.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과 잔인한 조소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하윤에게 복수할 유일한 기회이자 동시에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오는 길이라는 것을.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할머니의 헛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녀의 눈동자에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고하윤은 이병훈의 사무실을 나왔지만 손에 들린 계약서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안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래, 이 계약서에 서명하자. 악마의 손을 잡고 그의 성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 순간 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야. 엄마가 당했던 것보다 더 처절하게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끼 어린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유명세는 복수를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터였다. 그 무렵 김성호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병훈 대표의 방문 이후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는 웃을 수 없었다. 십수년 전 업계 바닥에서 신음하던 시절 스쳐들었던 소문. 재능은 특출났지만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던 비운의 가수 차지영. 그리고 그녀의 뒤에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던 이름, 당시 신생기획사 대표였던 이병훈. 김성호는 설마 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하윤을 찾아 나섰다. 방과 후 텅 빈 성악 연습실. 창가에 홀로 서 있는 하윤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다. 하윤아. 하윤이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어둡고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김성훈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병훈 대표, 만나지 마라. 왜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김성훈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재능 있는 아이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날아오를 생각만 했지.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욕심이 났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하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병훈은 달라. 그 작자는 사람의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통째로 집어삼키는 놈이야. 내 노래를 복수의 도구로 만들지 마라. 복수는 내 목소리를 더럽힐 뿐이야. 그건 내 어머니도 원치 않으실 게다. 마지막 말은 하윤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한편 그날 저녁 이유리는 자신의 집 서재에서 우연히 아버지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이병훈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와 거만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차지영 거나 그거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지.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스토리 없이는 안 움직여. 적당히 망가뜨려 줘야 대중들이 더 열광하거든. 그 딸내미도 곧 내 손안에 들어올 거고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거야. 유리의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늘 완벽하고 위대해 보였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낯설고 잔인한 괴물의 것이었다. 고하윤을 괴롭혔던 자신의 행동이 결국 이 거대한 아기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다. 아버지의 성공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세워진 것이었다는 진실이 그녀가 믿어왔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며칠 후 하윤은 다시 이병훈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병훈은 그녀가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것이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현명한 결정을 했구나. 하윤은 대답 대신 계약서를 천천히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대표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병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윤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그리고는 평생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꿈은 당신이 팔아넘길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순간 이병훈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가 쓰고 있던 인자한 사업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눈의 살기가 번득였다. 이 어린 것이 겁을 상실했구나. 내까짓게 뭘 안다고. 그는 하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가 네 어미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잊었나. 너 하나쯤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윤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해보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엔 당신 뜻대로 되진 않을 테니까. 하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수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김성호의 말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하윤은 한 통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국내 최대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커보이스. 제작팀에서 보낸 특별 참가 제안서였다. 그녀의 축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제작진이 직접 연락해온 것이었다. 새로운 기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라면 이병훈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참가 제안서를 스크롤에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사위원 명단.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듀서와 가수들의 이름 옆 가장 첫 줄에 선명한 글씨로 박혀있는 이름. 이병훈. 개유보이스의 생방송 결승 무대 당일 방송국 전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와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무대 뒤편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복도를 지나며 고하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대기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병원에서 막 퇴원한 할머니 오순자와 김성호 선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윤아. 아직 수척한 기색이 남아있는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느냐? 하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나비 모양의 은 목걸이였다. 내 엄마의 마지막 무대에서 그 찢어진 스카프와 함께 목에 걸고 있던 거란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하윤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 가까이 닿자 하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성호는 낡은 악보 뭉치를 내밀었다. 편곡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자신 있게만 하면 돼. 넌 이미 증명했어. 하윤은 두 사람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건 더 이상 복수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었다.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자신의 첫 무대였다. 생방송 시작 10분 전, 무대 감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고하윤 씨, 큰일 났습니다. 내 무슨 반주 음원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전부 누군가 시스템에 접속해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하윤의 눈앞에 이병훈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반주 없이 생방송 무대에 서라는 것, 그것은 곧 완벽한 실패를 의미했다. 김성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만 하윤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축제 무대. 비웃음 속에서 반주가 끊겼을 때 자신을 구원했던 것은 화려한 편곡이나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 다른 노래를 부를게요. 그때 대기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뜻밖의 인물이었다. 이유리였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USB를 내밀었다. 아빠 서재에서 몰래 복사했어. 내 엄마 차지영 씨의 미발표곡 데모 음원이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유리 너... 미안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아빠가 무서웠어. 하지만 더는 괴물로 살고 싶지 않아. 이건 네 엄마의 노래니까. 네가 불러줘. 방송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하윤은 결심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다. 거대한 세트, 수천 명의 관객,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송출되는 수십 대의 카메라.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이병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하윤의 반주 음원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아이가 무반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곧 울면서 무대를 망치겠지. 하지만 하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심사위원석이 아닌 관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노래입니다. 20년 전 한 가수가 딸을 위해 썼지만 끝내 부르지 못했던 노래입니다. 제 어머니 차지영의 노래입니다. 이병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객석이 술렁였다. 하윤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첫 소절이 아무런 반주 없이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딸을 위한 자장가였고 세상을 향한 기도였으며 꺾이지 않은 꿈에 대한 절규였다. 노래에는 기교가 없었다. 오직 영혼을 뒤흔드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목소리는 때로는 속삭임처럼 부드럽다가 때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동료 심사위원들조차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병훈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저 노래, 분명 자신이 차지영에게서 빼앗아 폐기했던 바로 그 곡이었다. 저 목소리,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무대에서 자신의 손으로 심판받는 이 끔찍한 아이러니. 나의 작은 나비야, 날아오르렴. 세상의 바람이 널 흔들어도. 노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의 한 장에 낡은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차지영이 갓난아기인 하윤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순간 이유리가 몰래 넘긴 녹음 파일이 방송국 스피커를 통해 전국으로 울려 퍼졌다. 차지영 건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지. 적당히 망가뜨려 주어야. 이병훈의 목소리였다. 강당 전체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이병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와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을 끊어낸 완전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이 폭발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승리를 넘어 짓밟혔던 진실의 승리를 축하하는 우레와 같은 갈채였다. 그날 고하윤은 우승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묘지. 잘 다듬어진 차지영의 묘비 앞에 하윤과 할머니, 그리고 김성호가 서 있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엄마의 낡은 은색 마이크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찌그러졌던 그릴은 말끔하게 수리되어 햇살에 반짝였다. 엄마, 하윤이 미소 지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의 노래 제가 계속 부를게요. 우리 방식대로요. 이병훈과 타업 엔터테인먼트는 몰락했다. 하윤은 김성호와 함께 작은 독립 레이블을 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무대나 순위에 집착하지 않았다. 작은 카페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노래를 불렀다. 그날 밤 하윤은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기타를 들고 새로 만든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유령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밤하늘로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진정한 가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